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책에 대한 리뷰를 좀 하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책이 단타를 지금 권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투자법이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좀 공감되는 부분을 소개하고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식 게시판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세력 형님들 드라이브 끝내준다. 세력 형님들 들어오셨다. 아니에요. 안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세력은 허상입니다. 중략하고 세력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합시다. 매수하는 개미, 기관, 외국인 전체가 매도 세력이고 매수하는 개미, 기관, 외국인 전체가 매수 세력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정말 공감하고 100번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세력이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뭐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극전주들이 일부러 누르는 거거나 아니면은 세력 협리들 다 털고 나가는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분과 마찬가지로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어떤 절대적인 세력은 없어요. 물론 일반적인 종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특히나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계속 사면은 오르고 기관이 계속 사서 이제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뭐 혹은 이제 기관이 이제 들어와야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기관이라는 타이틀 안에 굉장히 수많은 매매 주체들이 있고 외국인이라는 타이틀 아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매매 주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하나로 퉁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개인 주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매도세가 강하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매수세가 강하면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차트에서 이것을 느끼고 캔들을 보면서 이것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그래서 캔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어떤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고 그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가져왔는데 일단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불리시 캔들스틱, 그러니까 이쪽 왼쪽이 그 이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캔들이고 이제 베어리시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뉴트럴이니까 이거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싱글 캔들, 투 캔들, 쓰리 캔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해머가 나오면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하다가 인버티드 해머나 드래곤플라이나 블리시 스피니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상승을 한다고 되어 있고 뭐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갭을 띄우면서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장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상승을 하고 반대로 뭐 행잉맨이거나 슈팅 스타거나 이러면은 하락을 한다는데 이것을 절대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캔들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제가 오늘 그걸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이 캔들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이 딱 세 종류만 이해를 해봅시다. 딱 세 종류만. 첫 번째 상승세가 강한 캔들이 있고 오른쪽이죠. 두 번째가 하락세가 강한 캔들이 있고 상승세와 매도세가 경합 중인 캔들 이 세 개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캔들을 딱 봤을 때 아, 지금 상승세가 강하구나, 매도세가 강하구나, 매수세가 강하구나, 매도와 매수가 경합을 벌이고 있구나 라고 그 세 개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날들은 하락세가 굉장히 강한 거고 이렇게 양봉을 그린 날은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전혀 힘을 못 썼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캔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샛별형 캔들은 매수와 매도가 강한 경합을 벌였지만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좀 중요한 건데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회 날 줄다리기를 할 때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간에서 계속 팽팽하게 힘겨루기가 있는 상태를 이런 샛별형 캔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샛별령 캔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상승을 하던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샛별령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여기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합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은 만약에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경합을 벌였는데 상승세가 매도세를 이겼어요. 그러면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셨나요? 반대로 하락을 하다가 매도세가 강하다가 샛별령 캔들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매수세랑 매도세가 경합을 벌이고 있구나. 내일 만약에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반전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이제부터 드려 볼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2018년 내내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어요. 보시면 이제 크게 매도세가 강했죠. 매도세 강하고, 매수세가 굉장히 힘이 없이 가다가 매수세가 두 번 땅 크게 나오고 나서, 자, 반전형 캔들이 딱 보였죠. 반전형 캔들이 나오면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세와 매수세가 경합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계속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와서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예를 좀 드려볼게요. 덱스터가 제가 그 며칠 전까지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덱스터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어요. 제가 그때 대답이 추세 반전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전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속 매도세가 음봉을 그리면서 매도세가 있다가 지금 뭐 양봉을 그리고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샛별령 캔들, 반전형 캔들이라고 좀 봐요. 이 정도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크게 달린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반전형 캔들이 보였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서 상승 추세를 좀 기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추세 전환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반전형 캔들이 나왔다 그래서 뭐 무조건 다음날 100% 상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뜻이지 이게 100%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승 추세가 강한 캔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한번 볼게요. KMW 차트를 보면은, 자, 여기서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경합을 벌이다가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 버렸죠.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4일 연속 매수세가 강하다가 계속 횡보를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는 단타 세력도 많고 스윙 세력도 많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단타 세력이 수익을 챙긴 다음에는 이 종목을 팔고 나오는 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매도세가 더 강하지 않게 매수세가 이렇게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수세가 강력하면은 매도세가 나올 타이밍도 주지 않고 다 매도세를 먹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보죠. 그리고 나서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다시 매수세가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캔들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아,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세구나. 여기서는 매수세랑 매도세가 경합을 벌이고 있구나. 자, 만약에 여기가 없다고 치고 여기까지만 차트가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아, 지금 매수세랑 매도세가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면은 그쪽으로 주가가 확 쏠릴 수 있을 것이다. 매수세가 강하게 치고 들어오면은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온 순간부터 주가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반전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 추세를 바꿀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100%는 항상 아니에요. 이런
하락 추세에서 이런 반전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는 상승 추세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100%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베팅도 해볼 만한 자리가 생기기는 한 거예요. 이런 캔들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은 정말 캔들 하나만 딱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캔들이 형성이 될 때 같이 봐야 될 게 거래량 같이 봐야 되고, 전고점과 전저점,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이 상승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이 매 순간 시시각각 변하게 돼요. 차트랑 이슈랑 심리에 따라서 마치 움직이는 생명처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적인 암기는 의미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캔들의 크기와 거래량을 보면서 여기서는 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도 이 책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좀 같이 소개를 하고,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영상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